안녕, 안녕하세요. 메시징 허브를 만들고 있는 송재욱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메시징 허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독립적이고 범용적인 올인원 메시징 플랫폼이 되어갔는지의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세션에서 발표할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시징 허브가 무엇인지부터 소개해 드릴 거고요. 메시징 애저 서비스에 대해 플랫폼의 관점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메시징 허브의 주요 아키텍처와 흐름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은 메시징 허브가 무엇이고 이것을 만들게 된 배경과 사용처는 어디인지 소개하겠습니다. 이 세션의 제목인 독립적이고 범용적인 올인원 메시징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문장은 메시징 허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독립적이고 범용적이라는 플랫폼을 위한 핵심 키워드를 만족하면서 필요한 구성을 최대한 메시징 허브 프로젝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메시징에 초점을 둔 플랫폼입니다. 메시징 허브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메시지를 중계하여 전달하고요. 다른 하나는 클라이언트 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메시징 허브가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세부적인 방식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서버 푸시, FC, 이메일, SMS, 채팅입니다. 그런데 메시징 허브와 연동하는 서비스는 이 기능을 항상 모두 다 써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각 도메인 상황에 맞게 특정 몇 개의 기능만을 사용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징 허브가 제공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게 될 때 연동 서비스의 입장에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예를 들어보면요. 메시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툴박스로 제공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기능 단위의 아이템들 중에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들만 각 도메인의 요구사항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메시징 허브가 탄생한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형적인 폴링 구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갱신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폴링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폴링 응답이 변경 없음이라는 의미 없는 호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의 수가 가파르게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백, 수천, 수만 개의 클라이언트가 혹시라도 있을 변경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폴링하는 경우는 서비스가 성장할수록 점점 더 우려되는 기술 부채가 됩니다. 불필요한 트래픽은 네트워크 패킷을 낭비하고 시스템의 과부하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셀프 디도스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서버를 증설하고 DB를 분산시키는 등의 작업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필요한 트래픽이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는 없죠. 근본적인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문제는 서버에서 트리거된 이벤트를 푸시로 보내면 개선이 가능합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것은 불필요한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상황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메시징 허브는 폴링을 푸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버 푸시 외에도 이후에 다양한 메시징 요구사항들을 추가하면서 기능의 확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앞서와 같은 구조적인 기술 부채를 갚기 위한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하면서 조금씩 개선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혹은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 분모를 별도의 도메인으로 분리해서 이를 기반 기술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시스템들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결합도가 매우 높은 상태인 경우에는 커플링을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통 기능을 별도 도메인으로 분리하고 격리함으로써 데이터 의존도와 복잡도를 해소하고 독립된 도메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방법인 기반 기술로 전환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메시징 허브는 메시지를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연동 서비스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갖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도메인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메시징 처리에 대한 역할을 쉽게 위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탄생한 메시징 허브는 현재 일본의 넘버원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인 데마이칸의 기반 기술로 사용되고 있고요. 데마이칸 프로덕트에는 여러 도메인이 있는데요. 현재는 크게 딜리버리와 멀천트 도메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유저, CS, 리테일과 같은 여러 도메인으로 접점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데마이칸에서 연동하여 사용 중인 메시징 허브의 간략한 지표입니다. 하루 기준으로 피크타임 동시 접속자는 약 5만 개 정도이고요. 메시지 발송량은 150만에서 200만 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버 푸시의 경우 처리 속도는 약 150ms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커넥션 양과 메시지 발송량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점차적으로 도메인의 접점을 넓혀가면서 더 많은 트래픽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징 허브는 메시징 애저 서비스로서 플랫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메시징 허브가 플랫폼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프로덕트에는 각각의 도메인을 맡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로 얽혀 있습니다. 프로덕트의 규모가 커질수록 똑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똑같은 개발을 각각 진행하게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각 도메인의 핵심 비즈니스와 섞이면서 점차 생산성에도 훼손을 주기 쉽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보수나 커뮤니케이션, 심지어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요. 이는 자연스럽게 개발 생산성이나 서비스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점차 잦은 실수나 운영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심지어는 에러나 시스템 장애로 문제가 번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전문적인 처리를 위임하면서 중복 작업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공통 플랫폼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1대1의 관계로 단순히 기능을 분리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굳이 플랫폼이 될 필요가 없는데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오버 엔지니어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 도메인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플랫폼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메시징 허브는 여러 도메인에서 활용해야 하는 N-대-1의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플랫폼 성격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제가 데마이칸 서비스에 합류한 뒤에 이 프로덕트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던 중요한 지점은 각 도메인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관심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메시징 처리에 대해서는 메시징 허브로 위임함으로써 각 도메인이 각자 자신의 비즈니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에 집중한다는 것은 몰입감을 높이는 전제임과 동시에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의도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징 허브에서는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독립적이고 범용적인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바로 특정 도메인에 종속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비즈니스 로직을 알아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연동하는 서비스의 도메인 지식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플로우는 클라이언트가 메시징 허브와 연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시징 허브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도메인인지 혹은 어떤 서비스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클라이언트가 누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메시징 허브와 연결하는 클라이언트는 애초에 메시징 허브를 위한 클라이언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본래 서비스를 위해 연동하고 있던 서버 시스템을 경유해서
메시징 허브와 연결하기 위한 인증 토큰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토큰을 통해서 메시징 허브와 연결하게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누구인지는 연동 서버가 잘 알고 있고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징 허브는 연동하는 서버 시스템과 통신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인증 유효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연동되는 도메인 지식에 메시징 허브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메시징 허브는 연동되는 외부 시스템을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데요. 이때 서버로부터 전달되는 메시지 포맷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필드 두 가지만 살펴보면요. 타겟은 메시지를 수신할 클라이언트 대상입니다. 이 대상은 호출 측에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의 수신 대상을 메시징 허브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이로드는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실제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 값은 스트링 파이 JSON 형태로 들어오는데요. 메시징 허브는 이 내용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게 언래핑해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는 연동 서비스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시징 허브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도메인 지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징 허브가 연동 서비스의 유저 정보나 도메인 정보를 모른다는 것은 독립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한 메시징 허브가 제공하는 흐름과 규약을 이용하면 어떤 서비스든 상관없이 연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범용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네, 이번에는 메시징 허브의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구성과 설계 방향, 그리고 기본적인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시징 허브의 아키텍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꽤 많은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여러 모듈로 구성된 도메인이 존재하는데요. 최초에는 하나의 모듈에서 시작되었고요. 점차 도메인의 역할과 목적에 따라서 쪼개지고 합쳐지는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메시징 허브의 모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메시지 라우터는요, 외부 연동 시스템으로부터 메시지를 소싱받고 이 메시지를 비즈니스 요건에 따라서 적절히 라우팅합니다. 커넥션 매니저는 클라이언트와 연결되는 웹소켓 커넥션을 관리하고 서버 푸시를 처리합니다. 노티피케이션 앱은 서버 푸시를 제외한 서드 파티인 노티피케이션 채널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요. 현재 FCN, SMS, 이메일 전달이 가능합니다. 메시지 앱은 연동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메시지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관리 항목에는 발송 결과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크 리시버는 메시지가 클라이언트에게 안전하게 전달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메시지 수신 콜백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슈머 프록시는 카프카의 컨슈머 클라이언트를 별도 레이어로 분리하기 위해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분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 로직의 변경으로 배포를 하게 될 때 컨슈머의 리밸런싱 이슈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프카 토픽의 파티션 수로 결정되는 스케일 아웃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챗앱은 채팅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그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오퍼레이션 앱은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처리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모니터링, 얼럿,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등을 위해서 서드파티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나 프로젝트는 애초에 변화라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변화를 예측하고 그걸 최소화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라이브러리입니다. 메시징 허브는 내부적으로 3개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외부 서버와의 연동을 위해서는 1개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시징 허브의 아키텍처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 온 라이브러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팩토리, 로그, 시큐리티, 컨피그 등과 같이 여러 모듈에 대해 횡적인 관심사가 되는 항목들이 라이브러리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시스템 구성을 살펴봤으니 이제는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연동 시스템에서는 메시징 허브가 제공한 익스터널 라이브러리를 통해 메시지 라우터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메시지 라우터는 메시지를 전달받아 카프카에 큐잉한 뒤에 메시지 UUID를 호출 측에 즉각 반환합니다. 이는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함과 동시에 메시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시지 라우터의 처리 지연이 호출 측의 처리 지연으로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연결 상태에 따라서 서버 푸시할 수 있는 커넥션 매니저로 보낼지 아니면 FC 할 수 있는 노티피케이션 앱으로 보낼지를 판단하고 라우팅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커넥션 매니저와 연결되어 있다면 메시지를 서버 푸시합니다. 반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노티피케이션 앱이 FC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만약 메시지 라우터가 커넥션 매니저로 메시지를 라우팅하는 그 짧은 시간에 클라이언트의 연결이 끊겼거나 혹은 서버 푸시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커넥션 매니저는 폴백 방어 처리를 통해서 노티피케이션 앱이 처리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메시지 앱은 흘러가는 메시지의 상태와 결과를 보관하는데요. 호출 측에서는 메시지 라우터가 발급해줬던 UUID를 통해 메시지의 발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수신하면 그 정보를 에크 리시버로 알려줘서 도달률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웹소켓에 연결된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다이렉트로 FCM이나 SMS, 이메일 등의 노티피케이션 채널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메시징 허브와 연동하고 있는 외부 시스템은 제공되는 익스터널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통해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만 채워서 메시지 라우터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됩니다. 채팅은 최근에 나온 요구사항입니다. 메시징 허브는 클라이언트와 웹소켓으로 연결하는 기본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팅에 대한 요구사항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메시징 허브입니다. 기본적으로 채팅은 클라이언트 간 통신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넥션 매니저 뒷단에 채팅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채뎁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푸드 딜리버리 도메인만의 특수한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드라이버와 유저 간의 채팅이 필요하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전통적인 채팅은 친구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채팅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푸드 딜리버리 도메인에서 드라이버와 유저 간 채팅이 필요하다면 이때 채팅방의 생성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만약 드라이버가 채팅방을 만들어야 한다면 유저의 정보를 드라이버가 알 수 있어야 하는 데다가 드라이버가 채팅방을 직접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배달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납니다. 반대로 유저는 배달하는 드라이버가 누군지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유저가 먼저 드라이버에게 문의하고 싶을 때는 처리가 곤란해집니다. 또한 채팅방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배달이 종료되면 이후에 자동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직접 입력하는 것을 막고 주어진 메시지를 선택해서 보내야 하는 요구사항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패턴이 아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채팅방의 생명 주기라든지 선택형 메시지를 관리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관리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다행히 메시징 허브는 이미 외부 서버로부터 트리거 받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구조로 도메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은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앞서 메시징 허브는 연동하는 서비스의 도메인 지식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드린 건 어찌 보면 푸드 딜리버리 도메인의 핏한 요구사항이었죠. 그렇다면 특정 도메인 지식에 관여를 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도메인 지식에 관계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채팅 구조를 일반화하여 설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채팅 유즈 케이스를 우선 정리하고 개발했고요.
이후에 발생하는 엣지 케이스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플랫폼 아키텍처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가치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메시징 허브의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그것을 개발할 때는 일반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화는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범용성을 넓혀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정 도메인의 요구사항이라고 할지라도 독립성과 범용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요구사항을 일반화하기 위해 힘쓰고요. 이것을 메시징 허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메시징 허브에서 사용 중인 주요 인프라 기술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가 푸시되면 CI 툴이 정적 분석을 진행하고요. 필요시 라이브러리를 빌드하고 배포합니다. 이미지가 레지스트리에 등록되면 CD에 의해 각 페이지로 순차 배포가 이루어지고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은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각 오브젝트는 최대한 커스터마이즈를 이용해서 코드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 환경에서 메시징 허브를 전체를 구동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도커 컴포즈로 인프라 구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시징 허브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소개드리는 내용은 비단 메시징 허브에 한정된 내용이 아니라 커넥션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처리하는 메시징 시스템의 공통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메시징 허브는 클라이언트와 웹소켓으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커넥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커넥션 관리를 위해서 커넥션 매니저와 메시지 라우터, 그리고 오퍼레이션 앱이 협력적으로 어떤 구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세부적인 내용보다 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커넥션 매니저가 유저의 커넥션을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저의 커넥션 정보는 메시지 라우터에서도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정확한 위치로 라우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타깃 유저가 현재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지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커넥션 매니저의 어떤 서버에 클라이언트가 연결됐는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커넥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별도의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싱크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 라우터와 커넥션 매니저 간 서버 통신은 소켓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서버 간 소켓 연결과 갱신을 위한 정보도 스토리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변경되는 서버의 이벤트는 카프카 이벤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시지 수신 확인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메시징 허브는 메시지가 클라이언트까지 안전하게 도달했는지 자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서버 푸시의 경우에는 I/O 버퍼로 메시지를 플러시했다는 것까지만 알 수 있고요. FC로 전달할 때는 서드파티인 FCM에서 요청을 잘 받았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시지가 클라이언트에 도달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자체적인 흐름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메시징 허브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과 같은 흐름을 추가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에는 클라이언트가 제대로 수신했다고 메시징 허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에크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수신했다면 그 에크 정보를 포함해서 메시징 허브로 알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수신 확인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누락된 수신 메시지에 대해서 폴백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의 연결 확인 처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실제로 연결이 끊어졌음에도 메시징 허브는 클라이언트의 연결이 끊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네트워크 환경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쉽게 이건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면 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클라이언트가 소켓 연결을 정상적으로 클로즈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하프 오픈 상태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메시징 허브는 클라이언트 연결이 끊긴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IO로 메시지를 플러시한 것을 성공적으로 보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클라이언트는 연결이 끊긴 상태라서 메시지를 받을 수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메시징 허브와 클라이언트 간의 주기적인 핑퐁 확인을 통해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선 메시징 허브는 주기적으로 핑을 보냅니다. 클라이언트는 핑에 대한 퐁을 응답합니다. 만약 특정 시간 내에 퐁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그 커넥션을 서버에서 직접 종료합니다. 그리고 퐁 에크는 클라이언트 퐁에 대한 메시징 허브의 에크입니다. 이러한 퐁 에크를 추가한 이유는 클라이언트도 에크를 받지 못했을 때 자체적으로 재연결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메시지 수신 확인 처리와 지금 말씀드린 연결 확인 처리를 활용한다면 보다 더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메시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메시징 허브와 연결도 되어 있지 않고 FC 수신도 꺼놨는데 심지어 오프라인 상태라면 그 시점에 전달되는 메시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이 안 된 채로 남겨둬야 할까요? 웹표준 개발기구인 W3C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저 에이전트가 일시적으로 오프라인일 때도 푸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저 에이전트가 온라인 상태가 될 때까지 그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메시징 허브는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온라인 상태로 돌아와서 커넥션이 이뤄지면 최근 메시지를 가져감으로써 오프라인 동안에 받지 못했던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메시지 수신 확인 처리에 대한 결과를 통해 메시징 허브가 클라이언트에게 능동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시징 허브의 넥스트 플랜은 사용처를 다변화하고 넓히는 데 있습니다. 더 많은 개발자들이 그리고 더 많은 서비스와 도메인에서 사용될 거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쉽고 강력한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션을 들으시고 메시징 허브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그동안 제가 적었던 기술 블로그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송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플러스 토크라는 제목으로 질문자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세션 내용을 깊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도 가능한 한 반영을 해서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화면 밑에 퀘스천 마크 버튼을 활용을 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는 라인 후쿠오카의 린 코지 님이십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라인 후쿠오카의 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개발 일실의 시니어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션을 들으시고 본인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좋은 세션이었습니다. 잘 격리를 해서 플랫폼을 해서 심플하게 정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 내용은 특히 이 메시징의 순서라든지 카프카의 파티션에 대해서는 벌써 말씀 안 하셨죠. 그래서 메시징 허브 자체는 메시징의 순서도 보장을 하는지요.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메시지 순서 보장이 되냐는 질문이신 걸로 이해를 했고요. 현재는 메시지 순서 보장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분산 처리 환경에서 메시지 순서 보장은 좀 어려운 주제이고요. 특히나 서드파티로 전달되는 메시지의 경우에는 메시지 전달을 위임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해당 서드파티의 순서 보장을 메시징허브가 보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클라이언트에서는 전달된 메시지의 순서를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메시지의 순서에 대한 그 인덱스 정보를 포함해서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능이 있으면 대단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키텍처와 관련해서입니다. 이번에도 전체적인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러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하시는지요? FCM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앱에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의존도, 외부 시스템에 의존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리트라이라든지 누가 담당을 할 건지 클라이언트 측에서 지정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에러 핸들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서드파티로 호출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현재는 익스포넨셜 백오프 폴리시를 통해서 리트라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패를 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현재는 지금은 실패 처리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를 현재 데이터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케줄러를 통해서 이제 실패 건에 대한 재처리들이 가능하거든요. 실패 건에 대한 그 스케줄러 재처리는 초기에는 스펙에 사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데마이칸 도메인 특성상 그 지연 처리되는 민감한 메시지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패스트 페이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기능을 빼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메시징 허브의 입장에서는 메시지 발송에 이제 최선을 다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기능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로 리트라이를 통해서 이제 실패한 메시지들은 다음에는 2차로 스케줄러 재처리를 하는 것을 다시 이제 추가하려고 하고요. 대신에 이제 이전과 달라지는 점은 연동 서비스의 호출 측이 그 발송 전략에 대한 옵션을 이제 직접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ういうことですね。そう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순서도 그렇고 리트라이 결과는 다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대응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건 메시징 허브 내에서의 리트라이를 얘기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순서 보장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분산 처리 환경에서의 순서 보장이 일단 어렵고, 그리고 서드 파티에 대한 순서 보장을 메시징 허브가 보증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제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순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메시징 허브가 해당 메시지에 대한 순서를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리트라이 처리에 대해서는 이제 메시징 허브가 담당을 하되, 그 어떤 옵션들, 아까 뭐 페일 패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케줄로 재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선택 사항들을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호출 측이 선택할 수만 있게, 나머지 구현은 당연히 이제 메시징 허브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理解できました。はい。とても面白い。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하나 더 시스템 설계상 궁금한 게 있는데요. 메시징 헙에서 메시징 라우터와 지금 접속된 클라이언트가 어느 커넥션 매니저가 있는지 찾아서 데이터를 보내고 있죠. 메시지 라우터와 커넥션 매니저 사이에서 소켓 커넥션을 이용해서 스트레이지를 이용을 해서 후크나 룩업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슬라이드로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했던 게 파브서브 계열의 서비스와 닮아 있는 거였습니다. 허브서브 설계 당시에 애초에 파브3계의 미들웨이를 이용하지 않고 일부분 직접 자체 제작을 하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네, 질문 잘 이해했고요. 메시징 허브의 초기 구성에서는 그 메시지 라우터가 커넥션 매니저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펍서브로 구현을 했었어요, 초반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펍섭이 아니라
이제 메시지 라우터가 클라이언트의 연결 정보를 이제 직접 확인을 해서 다이렉트로 해당 그 클라이언트가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 매니저로 다이렉트로 이제 메시지를 라우팅하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현재는. 만약에 커넥션 매니저가 딱 한 대만 있다라고 하면은 펍서브로 구현하는 게 사실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커넥션 매니저는 이제 여러 대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커넥션 매니저가 일단 10대가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걸 펍서브로 구현을 한다고 했을 때 생각해 봐야 되는 점들을 좀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이 커넥션 매니저가 메시지를 이제 멀티 컨슘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 상황을 일단 첫 번째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면요. 한 개의 메시지를 이제 한 개의 클라이언트가 받기 위해서 나머지 9대의 커넥션 매니저가 그 메시지를 함께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처리할 메시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드랍을 해버리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메시지를 그러니까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메시지를 받아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고 또 버리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어쩌면 좀 불필요한 트래픽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는 채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가 이번에는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커넥션 매니저에서 랜덤하게 한 대로만 컨슘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는 커넥션 매니저들 간에 이제 풀메시 구조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컨슘한 메시지를 받을 이제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커넥션 매니저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메시지를 내가 컨슘을 했지만 다른 쪽의 커넥션 매니저로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 포워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풀메시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네. 초기에는 저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 커넥션 매니저를 풀메시로 관리하고 이 커넥션 매니저 안에서 그 메시지를 포워딩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후에 사실상 이제 그 메시지 라우터를 이제 만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시지 라우터는 커넥션 매니저가 하고 있던 일을 커넥션 매니저는 커넥션을 관리하는 쪽에 집중을 시키고 메시지 라우터가 그 라우팅의 역할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분리된 거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라우터를 이제 만들게 되면서 그런 메시지 포워딩에 대한 라우팅 역할을 메시지 라우터가 이제 흡수를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라우터의 목적이 말 그대로 메시지를 라우팅하기 위한 건데요. 이 기능을 만약에 다른 곳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된다면 메시지 라우터의 역할이 좀 상실되는 거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적과 역할에 맞춰서 메시지 라우터가 라우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켓 연결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커넥션 매니저에 어떤 클라이언트가 어느 커넥션 매니저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푸시를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네. なるほど。 네, 잘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심플한 구조가 됐던 거라 다행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더 있습니다. 그 채팅 앱의 일반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샘플에서는 드라이버와 클라이언트의 그 연락이 있었는데 장래적으로 향후 일반화된 구조 안에서 그 다른 유저끼리 유저 투 유저 또는 유저와 가게 또는 매장과 드라이버 이럴 때도 대응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나요? 그 아까 한 장으로 설명이 됐었기 때문에 거의 채팅 레이어가 있고 스페셜 유즈 케이스가 있는데 유즈 케이스에서는 플러그인처럼 기능처럼 적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까 제가 슬라이드가 조금 이제 오해가 좀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실은 다 챗앱 안에 비즈니스 로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각각의 기능별로 이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앞서 예를 들었던 그 배달 도메인에서의 드라이버와 유저 간 채팅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하나의 예로서 일반적이지 않은 채팅
그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메시징 허브는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한 이제 예시였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유저와 유저 간 혹은 뭐 멀천트와 유저 간, 뭐 CS와 유저 간 이런 식의 각각의 이제 채팅에 대해서도 현재 스펙에서 충분히 다 일반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 일반화된 어떤 기능들을 이제 사용하는 쪽에서 선택적으로 각 기능들을 이제 선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그 유저와 뭐 CS 간 채팅이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최대 채팅 앱에 대한 모듈이 새로 뭐 추가되거나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조금 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 DB 같은 경우는 실제 채팅 데이터에 관한 이제 좀 민감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DB 정도는 뭐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특히 현재 채팅 앱을 모듈에서는 변경 없이도 여러 다양한 유저 간과 메시지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はい。あと、ちょっと 최종적으로 궁금했던 게요. 자체적으로 웹 소켓이나 서버 간의 커뮤니케이션 소켓을 그동안 만들어 오셨는데 이러한 자세한 이야기인데 커넥션 매니저의 서버는 한 대당 어느 정도 커넥션이 대응할 수 있나요? 평균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상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최대한 어디까지 대응 가능한지 그런 숫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조금 긴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제가 최대한 좀 단축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몇 개까지 커넥션이 가능하다는 답을 정확하게 답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은 운영 환경이나 설정 값에 따라서 좀 복합적으로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네티에서는 로컬 포트 바인딩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 거냐. 근데 네티에서는 그 제한이 없거든요. 로컬 포트만 사실 바인딩이 되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은 리눅스 서버의 이제 환경 설정에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포트 레인지에 대한 체크라든지 그리고 그 포트 레인지 중에서 가용할 수 있는 포트의 수가 몇 개인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소켓은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운영체제 파일 디스크립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뭐 ulimit 명령어를 통해서 오픈 파일이 몇 개나 가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징 허브에서는 그 프록시로 그 인그레스 엔진X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엔진X 설정에서도 그 커넥션에 대한 최대 연결 수를 이제 설정으로 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정확한 이제 답변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을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현재 메시징 허브에서는 서버당 커넥션 수를 지금은 5,000에서 10,000개 정도만까지만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이 이제 그 커넥션을 맺을 수는 있지만 그 정도 선에서 좀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서버당 연결 수가 되게 많아졌을 때 특정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그 서버에 연결되어 있던 클라이언트들이 모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범위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적정한 이제 크기를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데마이칸처럼 이제 볼륨이 워낙 큰 서비스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조금 더 우선순위가 높은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프로비저닝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걸 잘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